다음 중 보거 중독의 독성분, 테트로도탁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1번, 껍질, 2번, 난소, 3번, 지느러미, 4번, 근육. 보거의 독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은 난소에 가장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으며 간에도 다량 존재하므로 취급 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패류의 생식 시 주로 나타나며 수양성 설사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1번, 살모넬라균, 2번, 장염 비브리오균, 3번, 포도산구균, 4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 장염 비브리오균은 주로 바닷물에 서식하며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급성 위장염과 함께 심한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아닌 것은 1번, 혈액, 2번, 성행위, 3번, 모자감염, 4번, 견구감염.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 성행위, 모자간 수직 감염을 통해 전파되지만 음식이나 물을 통한 견구감염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주요 용도와 식품 첨가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상이산화철 발색제, 2번, 이산화티타늄 표백제, 3번, 명반 피막제, 4번, 호박산 산도조절제. 호박산은 식품의 pH를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산도조절제로 분류됩니다. 반면 산화철은 착색료, 이산화티타늄은 착색료, 명반은 팽창제나 응고제로 사용되므로 오답입니다.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 등의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1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균, 2번, 포도산구균, 3번, 병원성 대장균, 4번, 셀레우스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신경계를 마비시켜 사시, 동공확대, 언어장애와 같은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치사율이 매우 높아 식중독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독소형 식중독으로 분류됩니다. 만성중독의 경우 반상치, 골경화증, 체중 감소, 빈혈 등을 나타내는 물질은 1번, 붕산, 2번, 불소, 3번, 승홍, 4번, 포르말린. 불소는 체내에 과다하게 흡수될 경우 뼈와 치아에 축적되어 골경화증이나 반상치, 치아불소증을 유발하며 만성중독 시 빈혈과 체중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우유의 살균 방법으로 130에서 150에서 0.5에서 5초간 가열하는 것은 1번, 저온살균법, 2번, 고압증기멸균법, 3번, 고온단시간살균법, 4번, 초고온순간살균법. 초고온순간살균법 UHT은 130에서 150이 고온에서 0.5에서 5초 정도 짧게 가열하여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저온살균법이나 고온단시간살균법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 지표가 되는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휘발성형기질소, VBN, 2번, 암모니아, 3번, 트리메티라민, 트라이메티라마인, 4번, 아크롤레인, 어크롤린. 휘발성형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티라민은 어패류와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지표 물질이나 아크롤레인은 유지를 고온에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부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식품은 1번, 통조림 식품, 2번, 채소류, 3번, 과일류, 4번, 곡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균은 산소가 없는 밀폐된 환경에서 증식하므로 멸균이 불충분하게 처리된 통조림 식품이 주된 감염 원인이 됩니다. 사용이 허가된 발색제는 1번,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2번, 알킨산 프로필렌 글리콜, 3번, 카르복시 메틸 스타치 나트륨, 4번,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은 육제품의 색을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인 발색제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알킨산 프로필렌 글리콜, 카르복시 메틸 스타치 나트륨은 모두 식품의 점성을 높이거나 형태를 유지하는 증점제나 안정제입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1번, 식품제조가공업, 2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번, 일반 음식점 영업,
4번. 단란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 음식점 영업은 신고 대상이지만 단란주점 영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것은 단, 각 내용은 해당 법령에 의함. 1번.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하고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경우. 2번. 휴게음식점 영업과 제과점 영업. 3번.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 임,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겨 가공하되 위생상해의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4번.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경우. 제시된 보기들은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나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역시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사유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 대상이 아닌 경우들과 동일한 범주로 묶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중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금속 조각에 의하여 이가 부러짐. 2번. 도시락을 먹고 세균성 장염에 걸림. 3번. 포도상구균독소에 중독됨. 4번. 아플라톡신에 중독됨.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위해를 의미하므로 외부 이물질에 의한 물리적 상해인 금속 조각에 의한 치아 손상은 식중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에 의거하여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은 1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2번. 2mg 미만일 때. 3번. 5mg 미만일 때. 4번. 10mg 미만일 때.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콜레스테롤 함량이 100g당 2mg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볶음. 2번. 구이. 3번. 찜. 4번. 육회.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인 조리 방법은 구이, 찜, 탕, 튀김, 전, 양념육으로 한정되며 볶음은 법령상 표시 의무 대상인 조리 방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전화당의 구성성분과 그 비율로 옳은 것은 1번. 포도당, 과당이 1대1인 당. 2번. 포도당, 과당이 2대1인 당. 3번. 포도당, 과당이 3대1인 당. 4번. 포도당, 자당이 4대1인 당. 자당, 설탕, 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동일한 분자 비율인 1대1로 생성되는데 이를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구성된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먹다 남은 찹쌀떡을 보관하려고 할 때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보관 방법은 1번. 상온 보관. 2번. 온장고 보관. 3번. 냉동고 보관. 4번. 냉장고 보관. 전분은 0에서 4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 결정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 노화가 촉진되므로 찹쌀떡은 상온에 두거나 장기 보관 시 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단백질의 변성 요인 중 그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1번. 가열. 2번. 산. 3번. 건조. 4번. 산소. 가열, 산, 건조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변성을 유도하지만 산소는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가공 시 햄류에 사용하는 훈연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특유한 향미를 부여한다. 2번. 저장성을 향상시킨다. 3번. 색이 선명해지고 고정된다. 4번. 양이 증가한다. 훈연은 제품의 풍미 향상, 보존성 증대, 색택 고정 등의 효과를 주지만 가열 및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여 오히려 제품의 중량은 감소합니다. 50g 위 달걀을 접시에 끼뜨려 놓았더니 난황 높이는 1.5cm, 난황 직경은 4cm이었다. 이 달걀의 난황 개수는 1번 0.188, 2번 0.232, 3번 0.336, 4번 0.375. 난황 개수는 난황 높이를 난황 직경으로 나눈 값이므로
1.5cm를 4cm로 나누면 0.37호가 산출됩니다. 쇠고기를 가열하였을 때 생성되는 근육생소는 1번 헤모글로빈, 2번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 3번 옥시헤모글로빈, 4번 메트미오글로빈, 메트몽로빈. 근육 속 미오글로빈이 가열 과정에서 산화되어 갈색을 띠는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변하면서 고기가 익렸을 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산화효소, 2번 산소, 3번 페놀류, 4번 섬유소. 사과의 갈변은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페놀 화합물을 산화시킴으로써 발생하며 세포벽의 구조 성분인 섬유소는 이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설탕용액에 미량의 소금을 가하여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1번 맛의 상쇄, 2번 맛의 변조, 3번 맛의 대비, 4번 맛의 발현. 서로 다른 두 가지 맛을 함께 섞었을 때 한쪽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맛의 대비라고 하며 설탕의 단맛에 소금의 짠맛이 더해져 단맛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로티노이드, 카로테노이드, 색소와 소재식품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베타카로틴, 카로텐, 당근, 녹황색 채소, 2번 라이코펜, 토마토, 수박, 3번 아스타크산틴, 어스텍산신, 감, 옥수수, 난황, 4번 푸코크산틴, 퍼콕산신, 다시마, 미역. 아스타크산틴은 연어, 새우, 게와 같은 갑각류나 어류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색소이며 감, 옥수수, 난황에 들어있는 색소는 제아잔틴과 루테인 등입니다. 오징어 훈제 공정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1번 수세, 2번 염지, 3번 여과, 4번 훈연. 훈제 공정은 세척, 수세, 간을 맞추는 염지, 연기를 쐬는 훈연순으로 진행되며 액체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는 이 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위험류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이용한 식품은 1번 곰탕, 2번 버터, 3번 두부, 4번 요구르트.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위해 염화마그네슘이나 염화칼슘 같은 무위험류, 간수를 첨가하여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밀가루에 중조를 넣으면 황색으로 변하는 원리는 1번 효소적 갈변, 2번 비효소적 갈변, 3번 알칼리에 의한 변색, 4번 산에 의한 변색. 밀가루 속의 플라보노이드 색소인 플라볼류가 중조와 같은 알칼리 성분을 만나면 화학구조가 변하면서 황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알칼리 환경에서 물질의 색이 변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다음 중 난황에 들어있으며 마요네즈 제조 시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1번 글로불린, 2번 갈락토오스, 3번 레시틴, 4번 오브알부민. 난황에 포함된 레시틴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돕는 계면활성제, 작용을 하여 마요네즈의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끼리 짝지어진 것은 1번 곡류, 서류, 2번 돼지고기, 쇠고기, 3번 우유, 건멸치, 4번 달걀, 오리알. 우유와 멸치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이 뛰어나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꼽힙니다. 반면 곡류, 육류, 난류는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이 낮거나 흡수 효율이 이들 식품보다 떨어집니다. 비타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카로틴은 프로비타민 A이다. 2번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한다. 3번 비타민 B12는 망간, Mn을 함유한다. 4번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궤혈병이 발생한다. 비타민 B12는 망간, Mn, 이 아닌 코발트, 코를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입니다. 따라서 망간을 함유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조미료의 침투 속도와 채소의 색을 고려할 때 조미료 사용 순서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1번 소금 오른쪽 화살표 설탕 오른쪽 화살표 식초, 2번 설탕 오른쪽 화살표 소금 오른쪽 화살표 식초, 3번 소금 오른쪽 화살표 식초 오른쪽 화살표 설탕, 4번 식초 오른쪽 화살표 소금 오른쪽 화살표 설탕.
분자 크기가 큰 설탕을 먼저 넣어 단맛이 충분히 배게 한 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휘발성인 식초는 마지막에 넣어 향과 맛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된장이 숙성된 후 얼마 안 되어 산패가 일어나 신맛이 생기거나 색이 진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프로테아제 생산, 2번 Fe2+ 또는 Cu2+가 많은 물 사용, 3번 수분 과다, 4번 염분 부족. 된장의 산패와 갈변은 주로 수분 과다, 염분 부족, 금속 이온의 영향으로 발생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는 된장의 숙성과 맛을 결정하는 성분으로 산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당근의 구입 단가는 kg당 1,300원이다. 10kg 구매 시 표준 수율이 86%이라면 당근 1인분 80g 위 원가는 약 얼마인가? 1번 51원, 2번 121원, 3번 151원, 4번 181원. 총 구매 비용 13,000원을 실제 사용 가능한 양인 8.6kg, 10kg 곱하기 0.86으로 나누면 1kg당 실질 원가는 약 1,511.6원이며 이를 1인분인 0.08kg으로 곱하면 약 121원이 산출됩니다. 1인분 사용량이 1~2공지이며 폐기율이 55%인 닭고기로 200인분의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발주량은 약 얼마인가? 1번 44kg, 2번 53kg, 3번 75kg, 4번 91kg. 정미량 120g 곱하기 200인분은 24,000g을 가식부율 100%에서 55%는 45%로 나누면 53,333g이 되어 이를 kg로 환산하면 약 53kg이 됩니다. 식물성 액체유를 경화 처리한 고체 기름은 1번 버터, 2번 라드, 3번 쇼트닝, 4번 마요네즈. 쇼트닝은 식물성 액체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로 가공한 유지 제품입니다. 제과 및 제빵의 바삭한 식감을 내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조리 작업장의 위치 선정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온을 위해 지하인 곳, 2번 통풍이 잘 되며 밝고 청결한 곳, 3번 음식의 운반과 배선이 편리한 곳, 4번 재료의 반입과 오물의 반출이 쉬운 곳. 조리 작업장은 위생과 안전을 위해 채광과 통풍이 원활해야 하므로 습기가 차기 쉽고 환기가 어려운 지하보다는 지상에 위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생선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강과 술은 비린내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한다. 2번 처음 가열할 때 수분가는 뚜껑을 약간 열어 비린내를 휘발시킨다. 3번 모양을 유지하고 맛 성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양념간장이 끓을 때 생선을 넣기도 한다. 4번 선도가 약간 저하된 생선은 조미를 비교적 약하게 하여 뚜껑을 덮고 짧은 시간 내에 끓인다. 선도가 저하된 생선은 비린내가 강하므로 조미를 강하게 하고 뚜껑을 열어 비린내를 휘발시키며 충분히 익히는 것이 올바른 조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미를 약하게 하고 뚜껑을 덮어 짧게 조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침,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번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2번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3번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4번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침 속에 포함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만드는 초기 소화 작용을 합니다. 발생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원가 분류는 1번 개별비, 공통비, 2번 재료비, 농우비, 경비, 3번 직접비, 간접비, 4번 고정비, 변동비.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재료비, 농우비, 경비로 구분하며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뉩니다. 해당 문제의 보기 구성상 가장 적절한 분류 체계인 직접비와 간접비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향신료가 아닌 것은 1번 겨자, 2번 생강, 3번 고추, 4번 팔각. 팔각은 중국 요리에 주로 쓰이는 향신료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향신료나 양념으로 사용해온 식재료가 아닙니다. 겨자, 생강, 고추는 예부터 한식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통 향신료입니다. 경영 형태별로 단체 급식을 분류할 때 직영 방식의 장점은 1번
인건비가 감소된다. 2번. 시설 설비 투자액이 적다. 3번. 영양관리와 위생관리가 철저하다. 4번. 이윤의 추구가 극대화된다. 직영 방식은 급식 운영의 주체가 조직 내부이기 때문에 외부 위탁업체보다 영양 및 위생관리를 보다 직접적이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급식 품질과 안전을 제공하는 장점이 됩니다.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1번. 끓는 물에 넣는 국수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2번. 국수 무게의 6에서 7배 정도의 물에서 삶는다. 3번. 국수를 넣은 후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넣는다. 4번. 국수가 다 익으면 많은 양의 냉수에서 천천히 식힌다. 국수가 다 익은 후에는 면발의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찬물에 담가 빠르게 비비며 헹구어 전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천천히 식히면 면이 퍼지고 불어버리기 때문에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쌀의 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쌀을 너무 문질러 씻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손실이 크다. 2번. pH 3에서 4의 산성물을 사용해야 밥맛이 좋아진다. 3번. 수세한 쌀은 3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아야 흡수량이 적당하다. 4번. 묵은 쌀로 밥을 할 때는 햅쌀보다 밥물량을 더 많이 한다. 묵은 쌀은 햅쌀보다 수분 함량이 낮고 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물의 양을 햅쌀보다 10에서 15% 정도 더 많이 잡아야 밥이 부드럽게 잘 익습니다. 동식물 조직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체유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압착법 2번. 추출법 3번. 보일링 처리법 4번. 건열 처리법 보일링 처리법은 물에 끓여 지방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압착법이나 추출법, 건열 처리법처럼 주로 압력이나 용매, 열을 가해 지방을 분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지방 추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일링 처리법입니다. 수분 70g, 당질 40g, 섬유질 7g, 단백질 5g, 무기질 포지, 지방 2g이 들어있는 식품의 열량은 1번 141kcal, 2번 144kcal, 3번 165kcal, 4번 198kcal. 당질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내므로 40g 곱하기 4 플러스 5g 곱하기 4 플러스 2g 곱하기 9를 계산하면 총 198kcal가 됩니다. 물과 무기질, 섬유질은 열량을 내지 않으므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외식산업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자본의 시장 참여가 용이하다. 2번. 유통과 제조업인 동시에 서비스 산업이다. 3번. 내방 고객의 수요 예측이 용이하다. 4번.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가 소비자 기호를 변화시킨다. 외식산업은 입지 조건, 계절, 기상 상황 등 외부 변수가 많아 고객의 방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방 고객의 수요 예측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1인분에 사용되는 재료와 필요량, 가격이 아래와 같다면 미역국 10인분에 필요한 재료비는 단, 총 조미료의 가격 70원은 1인분 기준임. 1번 610원, 2번 6100원, 3번 870원, 4번 8700원. 1인분 기준 재료비, 미역, 소고기, 조미료 등의 합계를 구한 뒤 여기에 10을 곱하면 10인분 총 재료비인 6100원이 산출됩니다. 각 식품을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한다. 2번. 고구마 전분이 변해서 맛이 없어진다. 3번. 식빵 딱딱해진다. 4번. 감자 솔라닌이 생성된다. 감자는 저온 보관 시 솔라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노출될 때 녹색으로 변하며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자는 햇빛이 없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마요네즈를 제조 시 분리되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노른자를 풀고 나서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2번. 초기에 유화의 형성이 불완전하다. 3번. 유화제에 비해 기름의 비율이 너무 높다. 4번. 기름을 너무 빨리 넣는다. 마요네즈 제조 시 노른자에 기름을 한 방울씩 천천히 넣는 것은 안정적인 유화를 돕는 올바른 방법이므로 분리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름을 너무 빨리 넣거나 유화제 대비 기름의 양이 과다하면 유화액이 형성되지 않아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계산한 제조 원가는 1번 13만 500원, 2번 14만 500원, 3번 14만 5,500원, 4번 15만 5,500원.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 간접비를 모두 더하여 산출하며 주어진 항목들의 합계인 13만 500원이 최종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음식물 섭취와 관계가 없는 기생충은 1번 회충, 2번 사상충, 3번 과절열두조충, 4번 요충. 사상충은 음식물 섭취가 아닌 모기와 같은 매개곤충에 물려 감염되는 기생충입니다. 반면 회충, 광절열두조충, 요충은 오염된 음식이나 손을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됩니다. 다음 중 DPT 예방접종과 관계가 없는 전염병은 1번 패스트, 2번 디프테리아, 3번 백일해, 4번 파상풍. DPT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D, 백일해, P, 파상풍, D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패스트는 이와 관계가 없는 전염병입니다. 역성비누에 대해 틀린 것은 1번 양이온 계면활성제, 2번 살균제, 소독제 등으로 사용된다. 3번 자극성 및 독성이 없다. 4번 무미, 무해하나 침투력이 약하다. 역성비누는 침투력이 강해 세균의 세포막을 쉽게 파괴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침투력이 약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또한 자극성과 독성이 낮아 소독제로 널리 쓰이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패류 매개 기생충 질환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1번 환경위생관리, 2번 생식금지, 3번 보건교육, 4번 개인위생 철저. 어패류 매개 기생충은 대부분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갑각류를 통해 감염되므로 이를 날것으로 먹지 않고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자연계에 버려지면 쉽게 분해되지 않으므로 식품 등에 오염되어 인체에 축적 독성을 나타내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은오염, 2번 잔류성이 큰 유기염 소재 농약 오염, 3번 방사선 물질에 의한 오염, 4번 콜레라와 같은 병원 미생물 오염. 콜레라균은 자연계에서 증식하거나 일정 기간 생존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로 화학물질처럼 환경에 잔류하며 인체에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축적 독성을 일으키는 오염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저지 또는 정지시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조작은 1번 산화, 2번 열균, 3번 방부, 4번 응고. 방부, 안티셉시스는 미생물의 증식과 대사활동을 억제하여 음식물의 부패나 변질을 막는 조작을 의미합니다. 멸균과 달리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발육을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균을 이용하여 인공능동면역이 되며 면역 획득에 있어서 영구면역성인 질병은 1번 세균성 이질, 2번 폐렴, 3번 홍역, 4번 임질. 홍역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생균을 이용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형성하며 한 번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으면 평생 지속되는 영구면역을 획득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국제적인 보건사업의 지휘 및 조정, 2번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공급, 3번 세계식량계획 설립, 4번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세계식량계획 WFP은 식량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국제기구이며 세계보건기구 WHO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제보건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WHO의 고유 업무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1번 발진열, 2번 탄저, 3번 광견병, 4번 결핵. 광견병은 리사비루스가 원인인 인수공통전염병이며 보기 중 나머지인 발진열, 탄저, 결핵은 모두 세균이 병원체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인체 건강장애가 아닌 것은 1번 설한염, 2번 피부암,
3번 폐기종, 4번 백내장. 폐기종은 대기오염 물질이나 흡연 등에 의해 폐조직이 파괴되는 질환이며 설한염 피부암 백내장은 모두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체 건강장애입니다.